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5월 12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이제 요즘 기온차가 일교차가 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요,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 뭐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뭐 머리를 많이 쓰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일부분이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이상 징후가 오면 목소리부터 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일교차가 심할 때 너무 덥다고 찬 것만 많이 드시고 또 차 안에서 이제 에어컨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저같이 이렇게 약간의 그 목감기 같은 증세도 오고 좀 건강에 있어서 좀 힘든 그런 계절이 되는 것 같아요. 의외로 뭐 온열 감기는 뭐 개도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목감기가 걸려서 고전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꼭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자, 지난주 이제 저희 팀의 적중 내역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훈 의원부터 갈까요? 예, 지난주 토요 경마, 일요 경마, 뭐 나름대로 좀 배당이 또 나왔었던 경주들은 제가 좀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토요 구경주였어요. 자, 이 경희만세가 매번 착순만 오다가 이제 드디어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그 경주에서 이 댄싱 플리트 42조 출신의 마필이죠. 자, 요 막권에 제가 원틀 한 방으로 쌍승식 24.3배, 복숭식이 뭐 거의 17배 가까이 나왔던 배당의 원틀을 드리고 바로 다음 경주였어요. 이 거상 조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 거상 저는 현장에서 축으로 확신을 드렸고 문세영 기수 마필이 인기만으로 팔렸습니다만 세게 보지 않았고요. 이 즈문동이 백판 마필이었죠. 전대지 백판 마필, 요 마필 쌍승식 51.8, 복숭식 33.8 적중을 드렸고 뭐 탑포인트라든가 뭐 일요 저배당 뭐 과천둥이 자 이런 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일요일 날 또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역시 국제신문배였죠. 감동의 바다의 프린스 킹덤 76.9배 43.5배 예, 중고배당 적중 내용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예, 저는 지난주 서울 레이스에서 좀 배당을 좀 잡아 드렸어야 되는데 뭐 공교롭게 좀 배당 나오는 것보다는 좀 배당이 없더라도 좀 승부 내용이라든가 메인급 승부에서 다시 좀 힘을 실어드리면서 적중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토요 레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마지막 승부처였었던 이 싱그러운 아침의 탑포인트 게임 뭐 누구나 뭐 머니 특급이 눈에 빤히 보였던 경주지만 그 말에 대해서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서 자를 수 있는 경주가 되니까 싱그러운 아침의 탑포인트가 한 방으로 승부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게임이었었죠. 마지막 승부처였었고 토요 경주에서는 또 이 플라워 마운틴이라는 기습 선행 마필도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면서 복숭이 41.4배가 나왔었죠. 일요 경주 레이스에서도 뭐 톱삭스 과천둥이 게임 이 해방둥이가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팔린다. 자, 제외하면서 쌍승식도 11.6배당 잡아드렸고 부경 2경주에서 메인급 승부로 정확히 6배짜리 한 방 찍어드렸고요. 못내 좀 아쉬웠던 거는 희망의 달이었어요. 자, 중반에 갈아엎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낙마된 말 때문에 방해받아서 승부가 제대로 좀 되지 않았던 거 그게 가장 좀 아쉬움이 있었고 7경주 승부레이스에서 와와둥둥의 과천 탈환 자 역시 인기마 거의 뭐 강축으로 잡혔던 사풍독주였는데 현장에서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래도 와와둥둥의 과천 탈환 적중을 드렸고 승부레이스 적중 드렸고 마지막 대천명의 아폴로까지 정확히 한 방으로 마무리를 드렸던 지난주였습니다. 예, 강타는 지난주에 뭐 자기가 이겼는지 졌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토요 경마는 한 7개 마칠 것 같은데 뭐 배당이 없어가지고 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뭐 고배당이나 중배당이 하나 걸렸어야 되는데 진 것 같고 일요일 날은 적중수가 또 덜 나왔는데 또 승부처를 2개를 맞췄어요. 승부처를 마지막 경주도 승부처였고 와와둥둥 경주도 승부처였는데 그런 경주는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또 적중수가 또 3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또 2%가 좀 부족했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승부처를 적중을 못해서 졌고 또 2%가 졌고 또 이 일요일 날은 또 승부처를 또 2개를 깔끔하게 단톡으로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또 적중수가 좀 덜 나와서
제가 배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졌을 거예요. 졌기 때문에 지난주는 좀 전반적으로 2%가 좀 부족했다. 적중수도 많이 나오고 난만큼 많이 맞췄는데 뭐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럼 이겼는지 졌는지는. 그러니까 좀 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못해더라도 이 정도는 하니까 뭐 어떻게 맨날 이겨요 경마를.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주 전반적인 토요 경마 이 출조선 좀 늘어가는 것 같은데 편성 흐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이요. 예, 뭐 최근에는 사실 뭐 평균 배당이 거의 균일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터지는 경주는 사실 뭐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경주가 하루에 한두 개 경주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경주들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배당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성적이 많이 좀 괜찮으시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주는 그렇게 최저배당 그리고 그 다음 배당 쉽게 나올 경주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복마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 대상 경주가 몰리다 보니까 상위군도 그렇고 그리고 하위군 같은 경우도 기복보였던 마필들이 대거 출조가 되기 때문에 중고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5월 달이 들어오면 이제 한 10월 달까지 죽기 전까지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5배 이내의 배당이 한 3, 4경주는 꼭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배에서 10배짜리가 또 한 3, 4경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10배에서 또 한 20배, 요즘은 한 25배까지 잡으면 돼. 거기서 또 한 서너 경주가 나오고 또 한두 경주는 9999가 터지고 또 나머지는 40배 이상, 50배 이상이 또 한 두세 개 경주가 터지는 시스템. 그게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 똑같은 시기예요. 어느 경주에서 어떻게 터지느냐만 문제지 그건 뭐 우리가 경마를 쭉 해본 이상 그건 뭐 항상 통계적인 문제잖아. 그래서 우리 서울 경마의 그 평균 배당이 한 25배 정도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배당이 계속 이제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식의 배당 추이가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2주차 토요경마 5월 12일 토요경마 방송 자 힘찬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어느 정도 배당판이 인기 많은 존재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능력차는 아주 미세한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석권이요. 예,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고 자, 거리가 1400입니다. 거리가 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경주죠. 자, 저는 여기서 도전하는 입장의 마필이 되겠지만 3번 초원여왕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립니다. 25주 마방에서 지금 6번 태권만세 이제 문세영 기술을 기승시키고 있는데 자, 저는 3번 초원여왕 쪽을 좀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말을 좀 다른 기수가 타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이제 한창민 기수가 몰아줬어도 좀 야무지게 몰아줬다는 느낌이 아니어서 항상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이고 뭐 이 말 가지고 입상을 했던 기수였었기 때문에 자, 지난번보다는 좀 더 강력한 추진과 함께 승부를 기대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지난 레이스 자체도 그랬어요. 뭐 연투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있었더라도 분명히 더 발전하는 모습이 이번 경주에서는 나올 수 있는 전력이니까 자, 3번 초원여왕 한창민 기수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동훈이요. 네, 저는 고배당 한 마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당이 나오면 토요경마에서 바로 이 첫 경기에서 지금 배당이 형성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바로 이 9번 라이파 타임입니다. 직전에 이제 국산 5군에 점핑 출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착순 자체가 이제 계속 바닥을 때리고 있는 말인데 이번 편성이 최근에 싸워왔었던 상대들 중에서 가장 약편성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기마에 타고 있는 기수들이 사실 저배당으로서 믿음을 주는 기수들은 아니다. 그리고 마필 자체의 능력도 월등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라이파 타임 같은 게 이제 복귀 상황을 보면은 게이트 히타는 좋은데 치고 나가는 맛이 좀 부족한 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다가 경주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1400 자기군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면은 종반 추임력을 한번 발휘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 9 라이파 타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은 거리가 이제 1400으로 펼쳐지는 경주인데 1400에 대한 거리 경험에 대한 적응력에 따른 변수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실질적으로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고 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도 없는 편성이에요. 자, 그랬을 때 누가 가장 이점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또 안정적으로 선취율이 고른 마필도 없어요. 고른 마필도 없는데, 지금 이 편성에서 강타가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마필은 13번 천정부지라는 마필입니다. 예전에 인기마로 많이 팔렸죠. 인기마로 팔렸는데 한 번도 추천을 해본 적이 없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 마필을 추천하는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 적응력 측면에서는 전혀 고민이 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전혀 마필이 만들어지지 않아 있었던 상태에서도 인기마로 팔렸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인기 여부를 떠나서 마필 자체의 기본적인 능력이나 거리 적응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적으로 맞을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강타는 이 13번 천정부지라는 마필, 이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1경주는 3번 초원여학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아까 배당권 마필로 9번 나이파 타임을 얘기했고요. 13번 천정부지를 언급을 드렸던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성도 그래요. 아까 1경주와 거의 비슷한 편성인데, 배당판이 인기권 전력과 비인기권 전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있다. 신동훈이. 예, 저는 직전에 이제 체중을 다소 감량을 하면서, 자, 기대보다 발걸음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애입니다. 바로 이 7 프라우드 러너. 직전에는 이제 이강서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자, 이번 주에 또 박태종 기수가 상류 20점 하방에서 또 한 마필을 기승을 하게 되는데, 뭐 인기권 전력들이 뭐 능력은 되는 말이에요. 능력은 되는 말인데, 얘네들도 확실하게 연속으로 입상을 하면서 능력을 보여줬던 전력은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또 기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7 프라우드 러너가 직전에서 조금만 더 나은 걸음만 뽑아내 준다라면은 이번에 충분히 인기마 틈을 파고들 수 있는 복병권 전력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안쪽에 있는 이 빅토리 댄서란 마필,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권으로 팔리리라 보여지는데,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자, 지금의 경주가 이제 선두력을 보였던 마필들이 대다수 좀 인기를 모을 것인데, 의외로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자, 이 빅토리 타운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좀 힘이 덜 차가지고 승부를 정상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아요. 직선에서의 뚝심도 그래서 조금은 밋밋한 모습으로 보여주고요. 지난 레이스가 이제 거세 이후에 경주를 좀 펼쳤던 부분이었는데, 뭐 적응력도 괜찮았고 말을 계속해서 잡아도 알아서 끌고 나갈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말은 그냥 초반에 놔주면 튀어나갈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안쪽 게이트 2점까지도 있어가지고 이 3번 빅토리 데스라는 마필, 자, 배당권 전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편성도 그렇게 빠른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의외로 약간은 혼전석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번 경주에 이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이 4번 홀리 파티라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 기수가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수가 몇 명이죠? 2명밖에 없나? 네. 이하나하고 김혜성 이혜리 기수는 이제 거의 출중을 안 하고 있지. 네. 그래서 이하나 기수하고 이제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유미라도 있잖아, 유미라. 맞아, 유미라도 있지. 맞아. 유미라도 있어. 4명 있구나. 맞아. 이금주 기수가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내가 왜 이런 걸 얘기냐면, 제주 경마 때 여자 기수가 좀 있어. 제주 경마에도 없나? 김다영. 뭐 있죠, 나윤아 뭐 또 있잖아. 김주인가 뭔가. 김주희, 나윤아, 김다영 3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기수가 나왔더라고, 그 편성에. 근데 느낌이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느낌이 얘네들 중에서 뭘 하나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될 수 있는 말을 놓고 3마리를 해봤어. 근데 그게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요즘 그 여성 기수들이 옛날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이 김혜성 기수도 그렇고 이하나 기수도 그렇고 전혀 뭐 밀리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 마방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이 4번 이 홀리 파티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마필 자체가 이 마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 안정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전개 이점을 갖고 있고 정말 탄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번 홀리파티 이번 경주시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한번 꼭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 건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는 3번 빅토리 댄서, 4번 홀리파티. 자, 이게 뭐 얘기했지? 한번 빅토리 댄스. 그러니까 빅토리 댄서 홀리파티 한 마리는 저기 7번 프라우드. 프라우드 러너 7번 프라우드 러너 3마리를 얘기했죠. 예, 잊어먹었어요. 3마리. 그 3마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간신권 마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3경주는 신동훈 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추천 경주 설명에 앞서 제가 먼저 이제 보는 마필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4번 마필 새청자라는 마필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이 새청자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강하게 추천드려 본 적은 없어요. 자, 데뷔전에서도 이제 문세영이었기 때문에 자, 인기를 좀 모았었던 게 있었고 지난번도 최보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뭐 상당히 좀 많이 팔렸어요. 현장에서. 자, 그런데 계속된 늑발로에 대해서 승부가 안 되는 말이었죠. 주행검사 때부터 데뷔전 지난번까지 계속 늑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발주가 늦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1200이라서 거리가 느니까 힘은 있는데 발주가 늦으니까 1200이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발주가 안 되면 그 경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줄은 이 1000m 편성에서 아니 늑발하는 말이 1000m 발주 안 되면 당연히 한다는 게 뭐 똑같은 논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새청자는 발주 이후에 밀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스피드가 있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면 여기서 앞에서 뛸 수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200, 1000m 상관치 말고 발주 여부만이 관건인 말이 새청자인데 자, 지난 경주력 이상으로서의 경주력 바다가 나올 시점이 바로 지금의 경주다. 처음으로 저는 4번 새청자란 마필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편성은 사실상 이 새청자 요 마필과 또 라이트닝 이글 그다음에 6번 글로벌밸리 이런 마필들이 인기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 6번 글로벌밸리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홍대우 마방에 이제 김인호 마주, 요건 이제 벨리브리 마주죠. 벨리브리 마주신데 6조 마방도 그래요. 요즘에 이제 기둥마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각 마방별로 기둥마가 없는 마방은 사실상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6번 글로벌밸리라는 마필도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력을 좀 끌어내면 정말 탄력이 하강을 하고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힘이 좀 100% 찬 모습은 아니지만 지난번 경주 때 추임력을 한번 온팡지게 끌어냈어요. 그리고 또 앞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경주시에 직접 부진했던 선행력만 어느 정도 끌어내준다면 충분히 자기 능력의 이상을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6번 글로벌밸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새청자는 뭐 이제 최고 인기마입니다. 자, 최고 인기마인데 과연 얘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느냐. 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늑발을 한다 하더라도 SF 타임 14초 5 정도만 끌어준다라면은 이번 레이스 편성이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뭐 자력 투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발주 연습을 또 열심히 했어요. 발주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다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새청자는 뭐 충마권으로서 뭐 인정을 해줘도 무난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 안쪽에 있는 1번 이 너미드마 얘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계속해서 인기를 모았었던 말인데 사실 굉장히 좀 실망감을 줬던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스피드까지도 보여줬던 상황인데 최근에는 뭐 앞에 붙지도 못하는 그런 실망감이 있지만 최근에 다소 부진한 이 최보명 기수의 기승이지만 1번 게이트 자 이렇게 느린 편성에서 선행 욕심을 낼 찬스다. 1번 너미드마 원틀러스 한번 추천드리겠고 자, 이 글로벌 밸류가 이제 최저배당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아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 4번 새청자 축으로 1 너미드마를 한번 중배당을 노려드리고 싶고요. 이 글로벌 밸류에 방어하는 막권적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경주 신동훈 위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바로 다음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부 자체가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경향이 있어요. 이 토요제 4경주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 간의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다. 자, 손석번 의원. 예, 저는 인기권 전력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에 2번 선봉 명장이라는 마필이죠. 자, 지난번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그 경주에서 들이댈 레이스는 아니었죠. 그리고 원래 박태종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던 말이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교체가 되었었던 상황이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낼 수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입상 마필들과 경주력 자체가 거의 뭐 밀려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 정도였고 스피드라든가 뚝심도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말이라 자, 근소하게 뭐 기록상으로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전력까지도 갖춘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훈이요. 예, 우선 이번 레이스가 참 어떤 말이 선두권에서 뭉쳐 나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선두권 말도 좀 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순위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붙어줄 수 있는 애가 바로 700전 완승이 아니냐. 나름 인기는 모으겠습니다만은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좀 기수운이 없었다. 자, 오일영 기수는 뭐 3월 달에는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기승을 했던 거고요. 직전 레이스 이강소 기수 굉장히 부진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도 인기 4위권까지 대두됐습니다. 자, 이번에 거리가 1000m로 줄은 상황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도 탄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전력이고 핸디까지 마이너스 1kg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700전 완승 선전을 기대를 해봐도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 편석은 진짜 조금 이변이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개상 선행은 2번 선봉 명장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 뚝심에 대한 믿음은 조금 덜하고요.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터지면 이번 경주 시에 터지지 않겠느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자, 일단 7번 백전왕승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배당권 전력 한두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잉그란스키라는 마필인데요. 요 마필은 제가 보기엔 이제 박시청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전혀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백전환승이 세게 보는 입장에서 백전환승이 오면은 이 바닥에 깔리는 마필은 완벽하게 배당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인기마에 대해서는 다른 인기마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7번만을 보게 되면 이 11번 잉그란스키가 직전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은 상당히 4착으로 왔을 때 그 능력 자체를 이번 경주 시험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강타는 이 11번 잉그란스키의 배당권 입상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제 4경주는 2번 선봉명장, 자 7번 백전왕승, 11번 잉그란스키, 자 이상 3주를 언급을 드렸던 토요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5경주는 오늘 손석번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추천 막고는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뭐 나름대로 뭐 인기권 마필이 이제 인기권 충마가 이제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 정기 유리만 한 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오환희의 승자예요. 우선 환희의 승자 같은 경우는 직전에 뭐 상당히 좋은 안정적인 발걸음을 보였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휴양마지만 꼭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7여왕 등국도 있지만 단독 선행이에요. 단독 선행이고 다만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가 문제인데 선입권 마필 중에서 센 말은 한 2마리 정도밖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환희의 승자가 승분전이라서 욕심을 안 내고 뭐 뒤로 빠진다라면 할 말이 없지만 정상적인 선행 출발만 해준다라면은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전력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고 싶고요. 자, 여기에 이제 상응하는 마필로서는 뭐 여러 마필이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시 이제 추천을 드리는 마필로는 7번 여왕 등극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0m에 첫 도전을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2점밖에 치르지 않은 성장마 단계에 있고 교돌상 정도로의 병력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약간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5번, 7번 마필 중에서 한 마리가 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이변이 터진다면 이 5번, 7번이 같이 들어오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7번 여왕등극이란 마필은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며 차곡차곡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편성에서도 1200으로 거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라 저는 7번 여왕등극을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 경주를 여기로 정했던 이유가 좀 이런 면에서 제가 좀 다른 시각을 좀 갖고 있어서 추천 경주를 드렸는데 5번 환희의 승자나 이제 7번 여왕등극 같은 경우가 지난보다 좋은 스피드로 선행력을 또 다 살려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말들이 갖고 있는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서 레이스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안쪽에 1번 코리아 챔프가 어찌됐던 간에 한번 선두권을 강력하게 모색을 좀 해볼 수 있는 경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12번 게이트였기 때문인데 이 말은 걸음이 다 나왔어요. 걸음이 다 나왔지만 이렇게 한 번씩 기습으로 쏘는 거 전동형 기수가 38초에서 참 잘하는데 이게 원게이트입니다. 지금의 원게이트 찬스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선두권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에게 아무래도 조금은 힘소비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먼저 레이스를 주도하거나 결정적으로 1번 코리아 챔프를 좀 보고 싶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안정적인 것은 뭐 3번 와와를 축으로 가는데 코리아 챔프를 이번 경주 보는 경주고 코리아 챔프가 선두권을 나서는데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편안하게 따라갈 거는 2번 흑선풍이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5번, 7번보다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좀 보자는 뜻에서 3번 와하를 축으로 넣고 1번, 2번 자 두 방을 추천 막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5경주 선석권위원회 추천 경주 자 여러분들 꼭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 이 충막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는데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신도훈이요. 예, 사치어스가 나오죠. 자, 치어스. 자, 얘는 이제 뭐 데뷔 전부터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 배당도 좋지만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한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정하고 상대의 마필 찾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6 드림 디바. 자, 김혜선 기수. 김혜선 기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식 기수가 된 다음부터 한 2달 정도 좀 사실 입상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좋은 마필도 못 얻어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식 기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량이 없는데도 이제 기용을 하고 입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드림디바가 뭐 늘어난 거리 1200m가 타서 부담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번 레이스 다시 한번 선두권 강력하게 나서준다라면은 김혜선 기수의 최근 기승수일이라면은 다시 한번 버티기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8번 백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지난 경주에서 백화령이 그렇게 많이 팔릴 거라는 생각을 저는 안 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팔렸어요. 굉장히 좀 많이 팔리면서 원정일 기수가 뭐 어떻게든 간에 한번 입상을 해보려는 노력이 정말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팔려도 추천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게 그 전까지의 경주력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걸음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없었던 걸음이었기 때문에 자 지난번 팔리기야 많이 팔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전부였고요. 이제 지난 경주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야 어느 정도 이제는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보는 게 이제 백화령이고 오히려 지난번보다 지금의 경주는 치어스를 제외하고서는 만만하는 편성이고 김동균 기수가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뭐 출전을 하더라도 김동철 기수도 지난주 출전하면서 바로 입상에 성공을 하듯이 자 기승술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는 없다 봅니다. 그래서 8번 백화령 지난번에 승부지까지도 이번 경주 더해질 수 있는 편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편성은 제가 보기에 배당이 좀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인기만이 4번 치어스보다도 더 센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6번 드림디바 같은 마필들도 잠재력이 있어 보이고 저는 이번 경주에 이제 9번 나피존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마필이 이제 지난번에 썬타워라는 마필이 이제 휴양 공백을 갖고서 지난주에 출전을 했어. 그게 희망의 다리 경주인가 그래 그 경주였나? 아니면 매직 문세영이 들어온 경주 그 블루 차인가 뭔가 선행가고 문세영이 따라 들어온 경주 그 경주였는데
그때 썬타워가 정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줬으면 무조건 왔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초반부터 의지 없는 말문인데 말이 좋아가지고 선두권에 붙고 마지막에도 제대로 결대로만 밀고 들어왔으면 2차 간에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마필이 뛰려는 의지도 굉장히 충만했고 그럼 그 마필과 거의 동일한 능력으로 제공을 받고 이 주행 연습까지 마치고 나온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필은 제가 보기에 이신영 조교사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500kg가 넘는 순말로서 체구도 상당히 당당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9번 나피존의 배당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6경주는 지금 현재 추천을 드린 마필이 뭘 추천드렸어? 4번 치어스는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한다고 그랬고 6번 드림디바 그 다음에 8번 백화령 9번 나피존 이상 3들을 언급을 드렸던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인데 지금부터 이제 저희 팀의 메인 UCC 승부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의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는 신동훈 의원이 토요제 7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경주를 같이 임했었던 말들이 또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좀 독고다이식으로 좀 뛰어볼 수가 있겠죠. 이 10번 마필 문학보라 마필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에노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해요. 근데 문학보 자체는 지난번 1000m 경주에서 워낙 초반 스피드가 좀 느린 말이다 보니까 전개도 좀 안 좋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모았지만 별다르게 힘을 한번 써보질 못하고 자 경주가 끝났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거리가 아무래도 좀 늘어났을 때 문학보의 경주력이 살아날 수 있는 말이고 1200에서도 K윈지가 저배당으로 점배당 팔릴 때 3차 오는 모습 그 당시 3차 올 때의 모습이 초반 부족했던 순발력 차이였을 뿐이지 능력으로는 그렇게 밀리는 탄력이 아니었거든요. 자 거리가 1400인데 10번 문학보의 경주력 분명 지난번 이상의 경주력이 더 나올 말이고 1400에서도 저는 충분한 적응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7경주 역시도 발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종반 뚝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마필보다는 어느 정도 이 인기권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막감의 마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한열촌형이라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대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마필이 대가리 이유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여타 마필들보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근간 4번의 경주에서 출전 중에 가장 안정적인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 근간 2번의 경주력은 더욱더 나은 모습에 직전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무조건 선취임적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한열초령은 무조건 온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가 이제 최고 인기마가 이제 기승기수가 좀 그래요. 사실 이제 대충 어떤 말이 팔릴지는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마 중에서도 딱히 능력마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는 전대지를 펼치면 강한 충마가 있는 게 아니라 6, 7마리가 다 입상 가능 마필로 분류가 되는 레이스입니다. 자, 적중도 물론 중요하고 배당도 중요합니다. 환수가 나와주는 중배당 추천 경주급이 되겠고 제가 원하는 대로의 전개만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마필 상태만 올라가 준다면은 조금 더 높은 고배당 쪽에 환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중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추고 돌아가는 오늘의 UCC 메인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제 8경주는 바톤을 바로 이어서 자 선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인 토요제 8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나름 이번 레이스도 좀 혼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능력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얘기고 저는 이 승군전이지만 이 안쪽에 있는 2번 인디언 호퍼 자 얘의 능력을 좀 크게 쳐주고 싶은데 인디언으로 시작되는 말이 2마리가 나왔죠. 34조에서 6번 인디언 체로키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인디언 체로키가 이제 중거리 경주 경험도 있고 조교 기수기 때문에 조금 더 인기가 실릴 가능성이 있지만 인디언 호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상당히 여유 있는 발걸음이었다. 자 물론 상대 이창마와 코차로 접전을 펼쳤다라고도 보지만 코차로 이기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대차로 이긴 말들은 다음에 꼭 깨져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는 법을 알고 있고
종반 근성이 좋은 이 인디언 호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지금 현재 인기를 상류가 모으겠죠. 아무래도 상류가 8번 상류가 좀 모을 것 같은데 상류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갖고서 임해야 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왜? 앞말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이 9번 소천하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요 원래 입상을 했어도 여러 번 했어야 돼요. 여러 번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뭐 승부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개똥만한테 지면서 3착 아니면 승부 의지가 없어서 아예 또 5착 또 아니면 또 강자들을 만나서 4착 이렇게 뛰긴 했지만 근간에 보여준 경주력 자체는 출전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이미 마필의 완성도나 능력 측면에서는 가장 출중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난타전 인기만 접전고도라면 저는 9번 소천하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저는 이번 8경주를 오늘 UCC 메인급 승부로 정했는데 여기는 터질 거예요. 배당이 터지고 설명해 주신 대로 뚜렷한 강자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될 수 있는 말들이 여럿이고 경주를 그려볼 수 있는 그림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놈 저놈 다 팔리고 또 현장에서 배당판에서 바람 부는 놈 따로 있고 간다는 놈 따라 있고 굉장히 어수선한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주관을 갖고서 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주가 될 소지가 있는 경주예요. 그만큼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자, 저는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말을 하나 가지고서 들어갈 겁니다. 배당말을 갖고서 승부를 들어가는데 그냥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말이 선행을 가고 자, 종반 뚝심 좋은 마필이 올라오고 이런 그림으로 저는 그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책에 나오는 뭐 선행 마필로 잡힌 말들이 앞에 나오고 이런 그림으로 그리는 경주가 아니라 생각 외에 전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경주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대로 밀어붙일 경주고 후회 없이 한번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배당말을 놓고서 멋지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요제 8경주 손석본 의원이 UCC 메인 승부 처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제 9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출전만은 몇 안 되는 경주인데 뚜렷한 충막감은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1번 흥덕사지란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흥덕사지란 마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인기권으로 팔렸지만 뭐 배당판에서 덜덜하게 팔리고서는 또 한번 승부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글쎄요, 이 말은 승부라면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말이고 오히려 인기마로 잡히니까 승부를 어영부영하는 스타일도 좀 있어 보였던 내용입니다. 지난번도 보면은 이기용 기수가 다미를 가지고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흥덕사지와 이기용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보여줄 게 더 있고 띄워줄 게 더 있고 여기는 솔직히 걸음이 다 나왔다 싶은 20전 이상의 말들 이런 것들이 또 팔릴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1번 마필 흥덕사지라는 마필에 대해서 아직 미련이 있고 기대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경주가 마필이 8마리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분석을 참 하기가 좀 난감했던 경주예요. 자, 물론 배당권 마필이 들어와서 터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이는 대로의 최저 배당 맞고는 좀 불안하지 않냐라는 판단이 들고 이제 사하라가 얼마만큼 인기를 모으겠냐. 저는 축으로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사하라가 입상을 해도 다른 배당 마필하고 파트너가 돼서 들어온다면 배당이 터질 수가 있는 레이스고 사하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얘가 2월 19일 날 뛸 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사하라를 추천을 드렸었어요.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입상이 되셨고 승부난 이후에 말 그대로 좀 탐색전 펼쳤습니다만 직전에 분명히 상승세 흐름 보였기 때문에 사하라 조심을 하셔야 될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편성은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죠. 4번 최고 탄생이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선행은 이놈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놈도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니고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만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행을 나섰을 때 추임력이
상승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700에 대한 어느 정도 전개 이점만으로는 4번 최고 탄생이 어느 정도 등극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 흥덕사지는 예전의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 그냥 껌으로 와야 되는 마필인데 금강경시 인기만으로 팔리고 요놈이 빠지면서 고배당을 터뜨려주는 주역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뭐 고배당이든 중배당이든 하여튼 단골선 이미지 돈 먹는 하마 쪽으로 전략이 돼 있던 놈이기 때문에 일본 흥덕사지는 이번까지도 의외로 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3번 이 서해아침이라는 마필을 강력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 서해아침을 드리냐? 최고 탄생에 대한 믿음이 그다지 세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편성은 1700경주이지만 의외로 중반에 가서 갈아엎는 놈과 막판 추입을 하는 마필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강타는 이 3번 서해아침에 대해서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안고 가는 마필로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6번 원손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6번 원손이란 마필이 예전에는 추임력이 굉장히 우세했던 마필이에요. 한때는. 물론 그때 당시에 반대로 선행력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1400과 1300을 다 띄워본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안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편성에서 그나마도 선행력과 더불어 정말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놈은 6번 원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터트리면 저는 6번 원선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번 서해아침과 6번 원선의 한방 승부를 기대해보고 싶고, 자, 여기에 1번 흥덕사지냐 아니면 4번 최고 탄생이냐인데 그래도 1번 흥덕사지가 조금 나은 것 같아서 1번만 하나만 받치고 가는 선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3번 6번 단톡에 1번 양방 방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딱 3마리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토요제 9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사실상 능력차는 미세한데 어느 정도 압축은 되는 경주죠. 자, 이번 경주 누가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름대로 이제 인기를 모았던 마필도 있고 인기가 전혀 없었던 마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은 착순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인기마였는데도 못 들어오네. 그리고 인기가 아예 없는데도 착순을 왔던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최저배당 공략은 좀 위험하지 않냐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저는 승근전을 치르고 거리가 대폭 늘어났지만 이 4 퍼펙트 리처블, 자, 조경호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인기는 모으겠죠. 직전에 이 추임력, 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탔는지 아니면은 뭐 초반에 방해를 받아서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방해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경주를 보면서 바닥에 가 있길래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지막지한 추임력을 통해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다라는 얘기고, 서수원 기수가 이제 미국 연수를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조마방 입장에서는 쉽게 가려면 그냥 엉뚱한 기술을 태워도 되거든요. 하지만 조경호 등짝을 올려놨다라면 이건 승군전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뭐 충막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마필, 자, EP 톰비라는 말이죠. 꾸준히 뭐 착순만 되고 있는 말인데, 솔직히 여기 나온 말들은 뭐 미승리마 경주를 뛰면서 올라왔던 말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말들이. 근데 반면에 이제 EP 톰비는 뛰어왔던 구민 자체는 확실히 좀 다른 말이고, 지난 경주 레이스만 보더라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3세마들과의 경주를 펼쳤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레이스에서 이피톰비 자체가 초반 자리 싸움에서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고, 자, 그게 또 결정적인 페인으로서 작용을 했다 보는 레이스인 만큼 지금의 경주에서는 뭐 2번 이피톰비의 안정적인 경주력이 예상이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일단 1800m의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라는 점에서 약간의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죠. 자, 일단 전개상 선행은 3번 동해 어르신이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 믿음감 측면에서나 마필 자체가 이제 끄는 악벽이 있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800에 대해서 막판까지 선전을 기대하기엔 2%가 부족해 보이고, 지금 얘기를 했던 2번 이프톰비나 4번 퍼펙트 리처블이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그나마도 추천을 드릴 수 있다면 1번 골든 타겟이란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빼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종반 뚝심은 그래도 추천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자, 이 선행력이 너무 기복이 심해서 믿음감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자,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금간 경주시의 능력만 이번 경주시 끌어내준다면 자, 1번 골든 타겟도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1번 골든 타겟, 2번 이피톤비, 4번 퍼펙트 리처블 인기 3강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이들 마필들이 그래도 능력으로나 전개상으로 가장 그래도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0일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일 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지난번 입상을 했던 말이나 또 팔리고 못 갔던 말이나 또 같이 좀 나오고 있는데 불안불안합니다. 좀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핸디캡 경주죠. 자, 저는 복병 마필 하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외곽에 11번 프리트잉그라이란 말인데 아마 여기서는 그렇게 뭐 많이 팔릴 수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뛰어왔던 경지력이 있는 말들이 있고 자, 기승기수가 좋아진 말들이 있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팔려야 될 말들이 있어서 팔리고 싶어도 많이 못 팔릴 겁니다. 근데 이 프리트잉그라는 지난 레이스가 승군전이었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는 뭐 욕심낼 경주는 아니었죠. 자, 전전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승부를 한 건데 자, 그 우승했던 1400 레이스 그 강하게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전까지 흘러갑니다. 박태종 기수가 기승했을 때 뭐 어영부영 말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자, 그 다음 경주에서의 1400 승부가 된 거고 이 말 자체가 이제 박태종 기수 탈 때 1700이어서 중거리의 가능성을 이미 보였었던 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 승군전을 탔다는 겁니다. 이미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나 그 이상의 경주력을 뽑아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자, 지금의 경주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복병이라면 저는 11번 프리트잉그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가 이제 인기마다 다 2착 순군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점 때문에 사실 능력대로의 최선을 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인기권 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9 화산연승인데 최근의 경주 모습만 본다라면 얘는 이제 추임마구나. 이 2착 승군 이제 추임을 언제 날라와가지고 이거 1700에서 입상을 하겠냐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한성열이 타면서부터는 추임마로 변신을 했지만 그 전에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SF 타임이 13초 8, 13초 9 이렇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성열 기수가 선두를 끌어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추임마로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1조 마방은요 입상을 해야 됩니다. 뭐 각지를 변경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상금이 거의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산 3군에서 입상을 하고 2군 가도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말이거든요. 자, 그 화산연승에 저는 우승 기대를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적임기수 그 화산연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지금 3군 앞말들로만 짜여 있는 편성이죠. 그런데다 이제 이 핸디캡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준 전력상으로 이 등짝이 무거워진 놈보다는 가벼워진 놈이 유리한 편성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개상 선행을 9번 챌린지 비전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 경주가 맥시먼이에요. 선행을 나가서 끌어낸 능력 자체가 지난번 경주가 맥시먼인데 이번에 이제 거리가 17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 측면에서는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를 갖기엔 좀 2%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마필들이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강타가 핵심적으로 이번 승부처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이 말은 뭐냐면 보이는 인기만은 거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보고 숨어있는 복병마 2두가 턱하니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두를 강력한 중매당 난통으로 자, 이 강타가 누구입니까? 제가 요 승부처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적중을 시켜드리겠다. 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제11경주 자, 강타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제12경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자, 오늘 저희 팀의 UCC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신동훈 위원의 7경주를 필두로 해서 다음은 손석번 위원이 8경주를 책임을 지고요.
강타가 조금 아까 진행이 된 토요제 11경주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8경주, 11경주 이상 3개 경주만큼은 저희 팀에게 맡겨달라.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 토요제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팔리는 마필과 덜 팔리는 마필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고 2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의 이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누가 먼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산 2군에 1,400 하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부상 경마가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랜만에 상위군 경주, 중거리 경주인데 이런 경주가 자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또 추리하시는 것도 또 색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또 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배당 얘기를 하고 나서 뭐 인기만을 추천드리는데 저는 이 10필엔체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 승군전을 치르는 상황 속에서 인기권 마필들이 스피드가 좋은 말들이 아니고 추임력이 화끈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필엔체가 과거에 최근 말고 6개월, 1년 전에 보여줬었던 능력 1년간 능력이 정체되다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승군전인데 또 이거는 아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승기수 문세영까지 태워놓은 상황이라면은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저는 강력하게 도전 의사를 비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필행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5번 빅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1400이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말이 아마 빅토리가 되지 않을까. 자, 우선 뭐 단순하게 봤을 때 그렇죠. 빅토리는 좀 취입습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빅토리 자체가 인기는 인기대로 모으는데 조건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한 그런 경주가 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빅토리란 말이 최근 2번의 경주를 보면서 이거는 기복마고 한 번 잘 뛰면 한 번 못 뛰어야 되는 말이 사실인데 최근 2번에 걸쳐서 안정적인 경주력을 또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스피드가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이 말을 가지고서 뭐 밀고 때리고 이러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말을 그냥 가는 대로 몰아주는데도 페이스를 잘 따라간다. 그러니까 직선에서도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 자체가 최근에 스피드 자체가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1400에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초반에 무리하고 힘쓰는 마필들 그냥 따라가면서 직선 뚝심이 저는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도 생각을 하니까 자 5번 빅토리란 마필 1400이라도 오히려 재밌게 보는 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편등은 이 선행력이 들쑥날쑥한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천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뜬구문이 없이 거의 뭐 도주마 정도의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갔던 마필이고 여기 뭐 유성재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초반 혼탁한 경주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반 이후에 누가 또 무빙력을 발휘하면서 날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면 강점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저는 11번 9파티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요 마필은 이제 예전에 작년도 12월 3일이죠. 당시에 이제 휴양공백을 갖고서 출전을 했을 때 강타가 포토그린을 축으로 놓고 9파티를 133.8배로 승부처에서 맞춰드린 마필입니다. 그 이후에 마필이 완전히 망가지다시피 했어요. 왜 그러냐? 막 내층 사익기를 엄청나게 보여주면서 주행불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마필이 질병이 많은 마필이야. 질병이 많기 때문에 이 마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체중이 계속 뭐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지가 않다 보니 다리 쪽에 당연히 무리가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6세의 노력만해서 약간은 그 다리 쪽에 질병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마필을 아끼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6세의 노력만 쪽에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1번 9파티가 이런 편성에서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1번 9파티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5번 빅토리를 추천을 드렸고요. 10번 피렌체를 추천을 드렸고요. 11번 9파티를 추천을 드렸던 자 토요제 1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 경마는 마무리를 짓고요. 자, 이제 저희 팀의 자랑인 제주교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교차 1경주를 강타의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 강타의 제주교차 1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3군 마필들, 특히나 이제 여기 인기로 팔리는 말들은 제가 지난번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리면서
신천 신비 사라여걸 이걸 제가 좀 적중을 드린 말들이에요. 여기서 추천드릴 것은 6번 번뇌천입니다. 예, 그 경주에서 번뇌천이 엄청나게 좀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뭐 속칭 배당판에서는 번뇌천이었거든요. 가는 걸로는 그냥 못 갔죠. 근데 이 말 자체는 약한 말이 아닙니다. 순발력도 좋은 말이고 해서 언제든지 선두권 전개를 가담해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이 말이 계속해서 기복을 보일 말이 아니라 상위군에 올라가서 상금벌이, 마방 상금벌이를 해줘야 될 기대주로 성장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히려 못 갔으면 이번에는 더욱더 열심히 타야 되는 경주로 저는 기대를 하면서 자 6번 번뇌천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는 외곽에 있는 마필 바로 이 8 무비지존. 자, 직전 레이스는 사라 여걸한테 깨졌습니다. 직전에는 깨졌고 부담 중량이 이제 사라 여걸이 1kg 높아졌어요. 물론 부담 중량 1kg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라 여걸 자체는 앞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직전 경주보다 분명히 경주력 자체는 하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무비지전은 부중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별이 순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안쪽에 뭐 사지존수도 있긴 하지만 무비지존이 이번에 단독 선행으로 전 나간다라고 보고요. 선행을 못 가도 되는 말이에요. 선행을 못 가도 되는 말인데 이왕이면은 선행까지 뽑아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장우성 기수가 이거는 뭐 안족술 기수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서 선행 나갈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엔 한 바퀴 잡아 돌릴 8 무비지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 사실상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예, 뭐 터지지도 않는 경주를 터진다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저배당을 추천하는 그런 그 일을 벌면서는 안 되니까, 요거는 뭐 지금 얘기 드렸던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마필의 그러니까 인기마간의 조합 자체가 좀 안 되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 여거를 가져갈 것이냐 안 가져갈 것이냐 현장에서 고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제낄 것이냐 안 제낄 것이냐 그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UCC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적중만을 생각하고 제주교차 1경주 강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손석변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예, 나름대로 한라마 1등급 핸디캡 경주. 자, 핸디캡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마필들을 보시면은 월등하게 많이 받은 마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혼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제 소속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엉뚱한 기수들이 기승했었던 마필이 바로 이 7 모든 열정입니다. 제가 직전에도 추천을 드려봤었는데 선입권 따라가다가 그냥 매가리 없이 퍼지는 모습이에요. 이건 사양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 김용석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이제 지금 조교 정지에 들어갔었던 마방들이 처음 경주를 치른 마필들은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지난주에도 42조 출신 마필들도 그렇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14조 출신 마필들도 이번 주 또 대거 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7 모든 열정의 선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1번 시아연풍인데, 항태성 기수가 요즘에 이 마필을 타고도 거의 패전 처리용으로만 탔어요. 그냥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능력은 제일 우수한데 또 이 편성을 잘 못 만나서 매번 입상권 진입에 실패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일본 시아연평의 강영진 조교사 참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난 이 사람 진짜. 아니 뭐 말을 뭐 들러리로 갖고 나오는 거요. 아니면 뭐 그냥 그 뭐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전혀 뭐 제가 보기엔 이 정도 편성에서 일본 시아연풍은 그냥 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시아연풍 항태선이가 탔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될지 단점으로 부각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시아연풍은 이 편성에서 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예, 이번 이경주는 뭐 저는 배당이 나오는 경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능력이 있는데 좀 못 갔던 마필들 이런 것들도 언급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자, 능력 차가 크지 않은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승부의지겠죠. 자, 이번에는 그 강력한 승부의지에 기대를 갖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검증이 필요했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믿고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 승부지를 믿고서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속에 굉장히 도전마가 많은 레이스지만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상대마가 있다. 한 방으로 중배당을 노릴 수 있는 요주의 복병까지도 출전하는 경주인 만큼 자, 이번 제주교차 2경주 1군 레이스에서 자, 터지는 경주 중배당 한 방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5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자, 이번 경주가 성산 일출 특별 경주죠. 대선 경주가 특별 경주죠. 특별 경주인데 이 제주산 1등급 마필들 그동안 능력을 보여오면서 성장해왔던 말들이 상당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당연히 이제 인기권 전력으로 이제 9번 이제 간드락이라는 마필이 좀 대두가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뭐 도전하는 입장에 있는 말들 중에서도 직전 대비 부담 능력 차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줄어든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줄어든 말들 중에서 좀 변수가 나올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중에서 요 안쪽에 이 5번 아랑주아라는 마필인데 이 말도 굉장히 좀 상승세가 두드러진 부분이었어요. 아랑주아란 말이 오히려 조금의 최근에 와서는 우승을 못하고 빠지고 이착하고 뭐 또 부진한 모습까지도 보여가는 모습이지만 아랑주아는 저는 상당히 좀 능력마 중에 하나다. 자, 그쪽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가벼워지는 부담 능력이 이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호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경주로 저는 이 5번 아랑주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편흥은 이변이 핸디캡으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복승률 100%를 가리다 지난번에 꼬꾸라진 간드락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모르겠어요. 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는 간드락이 제일 센 말이라고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간의 경주력으로 보면 1번 불빛 충제가 거의 뭐 막강한형이죠. 그러면 1번 9번이 저배당인데 9번 간드락이 선행을 갈 수가 있느냐 내지는 선입으로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아니면 갈아엎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뭐 9번 간드락이 제일 세다고 보는데 1번 불빛 축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래서 9번 간드락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성산 일출배 경주를 굉장히 기다렸었던 경주예요. 따라서 이번 메인급 승부 경주는 제가 제주 경마 사상 최초로 A급까지 강도를 올려서 뭐 무조건 적중에 자신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강도를 좀 올릴 생각이고요. 자, 지금 인기권 마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와줬었던 상황이고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왜 이번 레이스를 제가 강하게 붙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담 중량 100kg를 받아도 여기선 축이에요. 자, 100kg를 받아도 축이고 결정 경주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중을 단 말도 있습니다. 이게 핸디캡 레이스가 아니고 상금이 많으면 무조건 부중을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경주 모습만 보지 마시고 6개월 뒤로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제주마 1등급 능력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적중을 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제주경마 5경주 강하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주교차 승부처는 강타가 1경주를 책임지고요. 자 손석권 의원이 2경주고요. 자 신동훈 의원이 A급 승부처로 처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경주를 책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승부처에 대해서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토요경마 예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